이호야, 올 거야? 안 와도 되는데. 안 와도 되는데 굳이 왔어. 어? 응? 동물원에서 태어나 복지자들의 품에서 자란 이호는 유독 사람을 잘 따른다. 오늘은 한국 최고령 호랑이 이호의 19번째 생일. 녀석의 시간을 함께 지켜봐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호예 19번째 생일합니다. 이호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팬클럽을 거느린 말 그대로 이상한 동물원의 스타다. 그런데 제 아무리 맹수라고 해도 세월을 이겨내긴 어렵다. 이호가 아프다. 맨날 이렇게 좋아서 있던 애가 갑자기 막 승질내고 그러니까 먹이도 안 먹을 때도 많기도 하고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점점 다리를 절뚝거리고 힘없이 누워있는 날이 늘어가는 이호. 복지사분들이 이제 자세히 보니까 발톱이 발바닥을 찌르고 있다. 약간 저는 이유가 발톱이구나.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된 거고요. 통증의 원인은 알았지만 선뜻 손을 댈 순 없었다. 저 친구는 이제 마취를 하고 나서 마취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취 깰 때 막 경련도 있어서 그냥 마지막 아는 동물인데 내가 마취를 하다가 하늘로 가는 게 좀 상상하기 싫었죠. 자칫하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시술. 이호를 위해선 뭐가 나은 선택일까? 고민 끝에 살을 파고드는 발톱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마취는 평소에 내 담당이지만 오늘만큼은 변재현 수의사에게 부탁했다. 이호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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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있어. 동물이랑 이렇게 감정을 교류를 하면은 진료할 때 좀 불편해요. 이런 부분이.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저 친구는 좀 그런 감정 교류를 좀 했더니 제가 좀 소개가 좀 그래요. 드디어 첫 번째 마취 주사가 들어갔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소량의 마취제를 여러 번에 걸쳐 주입하는 작업. 드디어 이호가 주저앉았다. 이 블로건 주사라는 게 목 같은 게 꽂히는 거예요, 엉덩이에. 그거 얼마나 아파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주사가 남았다. 그래서 마지막 발은 그냥 핸드 주사로 덜 아프게 놓자. 잠시 후 이호가 잠들었다. 주어진 시간은 단 30분. 좀 이따가 반응 봐야 돼. 괜찮아, 괜찮아. 이 아파.
얼굴 보이게 해요. 손가락. 고개 움직입니다. 빠질게요. 빠져주세요. 밖으로. 네, 카메라를 조금. 뭐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촌사람이었죠. 그 집이 벼농사 하는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불이 꺼지면은 엄청 깜깜한. 주변에 이제 뭐 뱀도 있고 쥐도 있고 고라니도 뛰어다니고 이게 좀 야생동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좀 그런 환경이었죠. 창고에 뭐 새끼쥐 나면은 뭐 그런 애들 데려다가 뭐 키워보기도 했었고 뭐 들켜서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저 정도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언저리까지 동물을 위하는 사람들은 봤거든요. 헉, 동물을 위해서 동물을 훔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의료봉사를 갔다가 8월 달이어가지고 땡볕이 엄청 났었거든요.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짧은 목줄에 묶여있는 강아지를 봤고요. 호스로 물 뿌려주니까 거기에 막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지. 다음날 새벽에 이제 팔려간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큰 개가 팔려가는 것은 먹기 위해서잖아요. 파셔라. 근데도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그리고 왔어요.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뒤척뒤척 하다가 차를 끌고 그 마을에 갔죠. 걔도 이상하니까 차에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 승용차 뒷자리에 엉덩이 밀어가지고 막 우겨서 넣고 일단은 동물원으로 데려왔어요. 협상을 더 해보려고 하려는 목적으로 잠깐만 데려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방법상으로는 이제 절도는 범죄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을 매우 하고 있고요. 몸이 앞서지 않았나. 무모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강아지는 살았다. 과일 이름을 붙여줘야 오래 산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 수박이. 동물단체의 도움으로 캐나다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선생님 대체 왜 그러셨어요? 뭐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미 알아버렸는데 그냥 있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동물이 된 거죠. 누군가를 진정으로 안다는 건 그 존재의 아픔까지 지나칠 수 없다는 말인지도 모른다. 여기 천진난만하게 노는 이 녀석들. 이 친구들도 나한테는 아는 동물이다. 곰들은 원래는 단독 생활을 하지만 같이 있으면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 폭풍 같은 놀이가 끝나고 찾아온 평온한 시간. 그런데 이 모습만 보고 이 녀석들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8년) 전 처음 마주쳤던 곰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 비좁은 철창이 세상의 전부였던 녀석들의 삶. 사람들이 곰의 쓸개, 소위 웅담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이곳은 죽어서야만 나올 수 있는 철창이었다. 발붙일 흙 한 점 없는 철창에서 이상 행동을 보였던 곰들. 한때 농가소득을 위해 나라에서 권장했던 곰사육. 하지만 세월이 흘러 법이 바뀌면서 전국 곳곳에 남겨진 500마리의 생명은 농가의 짐이 됐다. 그중 겨우 5마리를 구조할 수 있었다.
곰을 데려오겠다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최초로 살아서 나온 곰들이 됐죠. 꼬질꼬질 했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똥 먹고. 오물에 뒤덮인 채 동물원에 도착한 날, 녀석들의 눈에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반짝거렸다. 그 후 상처 입고 갈 곳 없는 수많은 동물들이 이곳으로 찾아왔다. 보낼 곳이 없어 안락사 직전까지 갔던 동물이 구조되기도 했고, 갈비사자 바람이의 딸 역시 실내 동물원을 벗어나 이곳으로 왔다. 장애가 있는 동물들도 이곳에 새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렇게 화려한 코끼리나 기린 같은 이색적인 동물 대신 갈 곳 없는 토종 야생동물들로 가득 찬 이상한 동물원이 되었다. 안녕. 어쩌다 나는 이런 갈 곳 없는 약한 존재들에게 끌리게 된 걸까? 뭐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을까? 뭐 장애 동물이나 뭐 갈 데 없는 어떤 약자 동물, 그게 아마 그 형한테 좀 영향을 받기는 한 것 같아요. 뭐 형은 뭐 저보다 이제 2살 많은 형이었고요. 다니던 국민학교를 2년 먼저 들어갔는데 형은 항상 4학년이었어요. 제가 6학년이었대도. 4학년 4반이 특수반이었거든요. 그리고 형은 그냥 쉽게 이제 다운 증후군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바보라고 불렀어요. 그냥 바보. 동물원에서 부상을 입어서 장애가 생기면은 뒷공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기가 좀 어렵다?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영구장애 동물들을 데려오면서 사람들이 좀 공감을 어느 순간부터는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동물원에는 이렇게 어리고 건강한 동물만 있을 수 없다. 장애 동물이 동물원을 한 바퀴 돌면은 없다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뭐가 정말로 이상한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다른 동물원에는 없는 이상한 사육장도 만들었다. 바로 사람사. 한 시간 동안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여기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엄마 아빠도 보고 싶어.